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히자는 겁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은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또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한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admit killing Mr. Joe? No, I don't admit that. Then who do you think killed him, Edward? The same person I've always known has killed him. The family of the victims, it's not right that they have to keep going through this pain over and over and over, but it's not right that I'm here either. I'm still shocked that I'm even here, so I'm just overwhelmed right now. 사건은 199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 바로 이곳에서 당시 22살이었던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에 9차례나 찔려서 숨졌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던 길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한미군의 아들인 아더 패터슨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가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누가 진범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8살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던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우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리 씨를 살인 혐의로 또 패터슨 씨를 흉기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랜 재판 끝에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요. 패터슨은 복역 중에 8.15 특사로 석방이 됐습니다. 이 틈을 타서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런 그가 살인죄 공소시효 15년을 3개월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국내로 송환된 겁니다. 사건 당시 18살 청소년이었던 아더 패터슨은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이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되시는 분과 저희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가정을 철저하게 짓뭉개고 한 젊은이의 미래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바로 이 이태원 살인 사건.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 이태원 살인 사건 이게 벌써 18년 전 얘기죠? 네. 다시 한 번만 되짚어 주시죠. 네,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조중필 씨 그때 대학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친구를 집으로 바래다 주기 위해서 이태원 햄버거 가게로 와서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두고 1층 남자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그때 햄버거 가게 안에 화장실 입구 테이블에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등 5명 정도가 햄버거를 잭크나이프, 그 맥가이버 형태의 칼로 햄버거를 잘라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에드워드 리에게 패터슨이 나는 갱스터야. 그런데 이런 칼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하고 어떻게 찌른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진짜 해봤느냐고 물으니까 난 해봤다. 그때 조중필 씨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뒤따라간 패터슨 그리고 두 번째로 뒤따라간 에드워드 리. 그런데 에드워드 리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진술을 어떻게 하냐면 패터슨이 남학생을 칼로 무자백에 찌른 걸 거울을 통해서 봤다. 손을 씻다가.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현장을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최초에 그 햄버거 가게 건물 3층에 올라가서 평소에 드나드는 그 단골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화장실에서 피 묻은 손과 옷을 닦고 그대로 도주를 해버리는데 결국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을 했는데 3층 레스토랑에서 평소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용의자 이름을 다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 CID의 그 미군 범죄수사대에 통보를 해서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틀 후에 에드워드 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자수를 합니다. 자수라기보다도 자진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패터슨은 어디서 체포가 되냐면 미군 범죄수사대와 우리 용산경찰서 그 수사본부팀하고 합동으로 미 8군 영내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때 도주로를 추궁을 하면서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범죄에 사용한 흉기를 어디에 버렸느냐 추궁 끝에 미 8군 영내, 지금 하수구라고 하는데 작은 연못입니다. 그곳에 버렸다는 걸 확인을 하고 결국 펌프로 퍼서 그 흉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서에서는 주범이 바로 패터슨이고 종범이 웨더드 리로 기소 의견으로 해서 구속을 합니다. 영장 발부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 지금 현재 변호사를 개업하고 계시는 박모 담당 검사가 최초부터 공판 단계까지 수사 지휘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웨더드 리가 주범이고 그 다음에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 흉기 소지가 아닌 증거인멸 혐의로 1년 6월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1년 6월에 징역형을 살다가 강복절 특사로 풀려난 패터슨은 이 출국 금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틀 상간에 의정부 아파트에서 사라집니다. 바로 미국으로 도피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흘러서 18년 후에 다시 송환되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겪은 사건인데, 근데요, 오늘 아침에 피의자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재판 때마다 미국 소속의 기자가 계속 재판을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 여성 통역사와 함께해서 그걸 계속 취재를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판결이 에드워드 리 쪽으로 이제 갔을 때, 진범으로 갔을 때, 여자 통역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 측은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유가족 측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패터슨을 지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에드워드 리라는 친구로 이게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이유가 뭘까요? 네, 패터슨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갱스터, 히스패닉계 갱스터라는 본인이 직접 얘기도 하고 또 그 표시를 한 문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대 법학과 이모 교수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닌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님이 직접 집들여서 부검을 합니다. 근데 부검의 속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키가 웨더드리는 180, 그 다음에 패터슨은 172. 그러면 자창 9군데를 봤을 때 키 상황으로 봐서 부검 소견이 같은 키 형태에서 아마 자창이 일치한다. 이런 부검 소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웨더드리는 범행 거짓말 탐지기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고요. 패터슨은 허위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패터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미국은 군속이고 어머니는 한국계, 상당히 그 당시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웨더드리가 경찰에서 주범이 패터슨이고 웨더드리가 종범으로 좀 올라갔는데 기소 단계에서 바뀌었는데 현장의 혈흔이나 비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산이라는 건 벽에 피가 튄 자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패터슨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거울 옆에 세면대에서 지켜보니까 웨더드리가 찔렀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웨더드리는 손을 씻는데 거울로 보니까 패터슨이 찌르고 있었다. 화장실 앞에서.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과학적 기법으로 웨더드리보다는 패터슨의 범행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박 검사 담당했던 박 검사는 기소를 반대로 하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한 가지만 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패터슨은 아까 보셨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위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위축되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어쨌든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증거야 충분하죠. 어떤 증거가?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 진술이 우선 있고요. 예. 그다음 그 당시에 과도, 잭크나이프라고 했나요? 칼이 있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왜 5명이 햄버거 가게에서 썰었으면 마지막으로 칼을 쥐고 있던 사람에 대한 진술, 그게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살인하는 사람이 서로 칼을 바꿔가면서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경찰 수사에서는 패터슨이 소지하고 들어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검찰에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다음 지금 최모 씨인가요? 예, 증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내가 리의 범행을 친구,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에드워드 리의 친구인 최모 씨라는 사람이
과거에 패터슨이 동료들에게 범인을 시인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증거는 충분한데 지금 에드워드 리 재판에 무죄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판사가 믿을 만한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증거는 충분히 있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아까 흉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흉기를 어디에 버렸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패터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아까 펌프로 네. 다 파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흉기를 버렸다는 장소를 아는 것, 그 사람이 흉기를 없앤 거 아니에요, 패터슨이? 결국. 그렇죠.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마지막에 햄버거 자를 때 예. 칼을 패턴슨이 가지고 있었고 예. 마지막에 버릴 때 가지고 있었다면 예. 그 중간에 에드워드 리로 칼이 바뀐다는 건 참 드문 일이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패턴슨이 그 상황을 설명해야죠. 왜 칼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에 버렸는데 중간에 에드워드 리에게 그 칼이 옮겨졌는지 그 설명이 만일 합리성이 없으면은 이거는 패턴슨이 처음부터 끝까지 칼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거죠. 뭐 저는 예, 이제 말씀하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예. 그냥 저는 이걸 2009년에 영화로 봤습니다. 이 영화 네. 제목이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게 아예 영화로 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계속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모든 정황은 패터슨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사만이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무죄가 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 이 사람은 도망은 간 거고 이럴 경우에 다르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데 이 검사님은요, 참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2009년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검사께서는 전 지금도 에드워드가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아서 패터슨보다 에드워드 리가 찔렀을 확률이 70%가 넘는다. 만약 아서 핸더슨이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싶다. 이 얘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근데 그건 예. 확신보다도요. 예. 검사의 자존심이죠. 검사는요, 이게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면은 뭐 다른 그 승진에서 불이익 이게 아니고요. 예. 많은 검사들은 자기 명예에 큰 손상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재판을 했고 무죄도 많이 선고했습니다만은 이럴 때마다 검사들이 법원에서 심지어 영장이 기각될 때도 검사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판사가 오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검사들의 자존심이고 그래서 이 박모 지금 변호사라 그러셨죠. 박모 검사라는 분도 이분은 아마 이 패터슨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아마 이거는 법원의 오판이라고 말씀하실 분입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보자고요. 이 패터슨이 98년 8월에 광복절 8.15 특사로 사면이 이게 됩니다. 특사 그래서 없애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미국으로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으로 도주하는데 밀항을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정상적으로 갔어요? 비행기표 예. 끊고 출국 수속 예. 밟아갖고 갔거든요. 근데 요때 말이야, 아까 우리 백기종 팀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틀 상간으로, 그러니까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 검사의 실무적인 착오로 연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때다 하고 딱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미국으로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냄새가 너무 나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국 정지가 돼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언제 딱 그 정지가 풀렸다.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항에 나가서 출국 심사대에 서봐야지 당신은 출국 정지됐으니까 못 나갑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의 비행기표를 끊어갖고 이틀 만에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출국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됐었어야 되는데 연장 안 된 거를 알았던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틀 만에 딱 미국으로 도망간 거죠.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그 수사팀 수사관이 그 저하고 또 접촉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신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패터슨의 주거지가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 형사가 현장을 갔는데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걸 보고를 했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종료된 날 즉시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장을 하지 않은 부분이 그 담당했던 분이 그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연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범인으로 에드워드 리를 지목하면서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패터슨. 여기에 대한 유족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네, 부검 의사분도 처음에는 중필이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찔렀다. 이태원에는 미군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할 때 이 진술하는 거 보면 또 소변 보는 사람이 또 다리를 수그리고 눕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진술도. 그래서 왜 의사가 하면은 똑바로 좀 하지 왜 저러나 그랬는데, 우리는 사형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형을 안 주니까 무기징역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놈이 사람 죽이고 서로 얼마나 죄질이 나빠요. 안 죽였다고 쑥 그러니. 우리는 중필이 죽음으로 해서 한 가정 풍기박산이 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 녹취를 들으셨는데요. 유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자신을 못합니다. 왜요? 마치 에드워드 리가 지금 무죄 받듯이 이 사건은 있죠. 진실이 지금 뭔가가 문제가 아니고 무려 18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증거를 새로 수집하고 재구성해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아까 말씀하신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요, 검사도 아무 근거 없이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패터슨을 또 그 살인범으로 예. 기소를 했다.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은 검찰이 과연 얼마나 판사에게 유죄라는 걸 갖다가 설득시킬 수 있냐 문제지, 지금 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단 하나 문제는 이 에드워드 리가 만일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패터슨이 죽였다고 증언할 게 지금 거의 제가 분명한 것 같은데, 과연 왜 분명하다고 생각하시죠? 에드워드 리로서는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밝힐 그랬죠. 기회이기 지금 때문에. 무죄를 받았지만 사실 에드워드 리의 무죄도 증거를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죽였다는 증거가 더 이상 없다는 거지, 죽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재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본래 죽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죽였다는 증거를 갖다가 믿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죽였다고 내세운 증거를 판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는 건 신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에드워드 리로서는 자기가 비록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진짜 자기는 무고하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나오겠죠. 기소한다면 검찰에서 에드워드 리를 증인으로 할 건데, 과연 에드워드 리가 말한 이 패터슨이 죽였다는 증언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에드워드 리로서 자기가 죽였다고 지금 말한다면 그거는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으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패터슨을 진범으로 모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이런 주장 말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내세워야 될 거고요. 그걸 과연 법관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18년 전의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칼이라든가. 그 칼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중간에 칼을 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그렇죠. 이유가 뭐고? 그걸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죠. 그 증거라고는. 재판이 진행이 되면 지금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계시는 그 당시 수사지휘검사 박모 검사가 아마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범인입니다. 왜? 그때 상황이 두 사람이 들어갔던 목격자도 있었고 또 본인들이 시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둘이 들어간 건 맞다. 그 사체에 대해서 서로 지금 죽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에드워드 리는 무죄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보면 패터슨이 범인인데,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것도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태역한 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패터슨이 범인이다. 진술이 일관됐고, 그러나 에드워드 리는 진술이 계속 일관됐고 패터슨은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하는 이런 부분들, 또 증거 관계, 그다음에 현장의 과학수사 기법으로 나타나는 혈흔 비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은 패터슨이 범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는 게요. 그때 당시 CID, 미 범죄수사단도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미 범죄수사단에서도 예를 들면 패터슨을 범인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수사관을 예를 들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요. 있죠. 본인 외에는, 그러니까 피고인 외에는 누구나 증인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 증인의 말은 진술이거든요. 객관적인 어떤 증거라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과연 그 신빙성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공소시효는 아직 좀 남아 있죠. 살인죄이기 때문에. 아니요, 공소시효는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네. 공소시효라는 거는 이제 기소될 때까지를 예. 말하니까. 근데 이게 패터슨에게도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금 정지되게 정지가 되거든요. 됐기 그 때문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게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 범인을 특정해갖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수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법원에서 그 수사 검사는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아직도 나는 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본인이 부실 수사를 한 거고요. 여기 출국 정지 연장 안 해갖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것도 검찰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그 살인 사건 영화가 나온 다음에서야 12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가요. 왜 이렇게 늑장 수사를 하냐고. 그러니까 검찰이 입에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반드시 진범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